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4일 오후 4시입니다.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달렸습니다. 그러면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냐 아니면 발부될 것이냐 한번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리고 법리 적용에서도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론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체포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하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기각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뭐 미리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충 뽑아보니까 한 7개 항목이 나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가 나열이 되는데, 첫째는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은 범죄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징역형으로 하면 3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백현동 개발 의혹은 민간업자들이 1300억 정도의 부당이익 또는 특혜를 보고 그로 인해서 국가가 한 200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거기 브로커로 뛰었던 사람은 70억 원 상당의 돈을 받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특히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800만 달러를 조폭 출신 사업가 김성태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지령자 김명철에게 갖다 준 돈이니까 이거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주적을 도운 행위로서 이건 국가반역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밝혀진 사실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문으로 북한 측에 방북 성사되면은 약 2천억 원, 즉 쌀 10만 톤을 보내겠다는 문서 약속을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은 북한에 약점이 잡혀가지고 대한민국에 해로운 정책을 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중대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보통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영장 발부를 할 때 이렇게 씁니다.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씁니다. 첫째, 도주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범죄 소명은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 공범들이 이미 20여 명 미리 구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증거인멸인데 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구속 사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인멸을 계속 한다면은 이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구속영장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증거인멸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큽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한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경기도 내부 공문, 증인신문 녹취록 등 관련 수사와 재판 기록이 유출되고 재판의 증언을 SNS에 게시해서 다른 증인들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국회가 가결시켰습니다. 즉 체포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 이렇게 된 거죠. 이 국회 결의는 사실상 이재명의 구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체포 동의를 국회가 해주었다는 점,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범 또는 관련자가 이미 20여 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구조는 이재명이 꼭대기에 있는데 밑에 하수인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십 명 구속되었는데 정작 주범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속 안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사법의 신뢰도가 급전직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조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그 죄질이, 혐의가 이재명에 비교하면 몇십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구속되었고 구속재판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여론이 이재명 편이 아닙니다. 최근의 갤럽 조사에 의하면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가 46%, 부당하다가 37%였습니다. 상당한 차이로 여론이 검찰을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식의 불순성입니다. 그동안 이른바 단식, 소위 단식이라는 걸 했는데 단식의 목적이 구속 안 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다음에 이재명이 보여주는 태도는 전혀 반성이 없고 오히려 당원들을 부추겨 가지고 동의안 가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을 색출하라는 식의 일종의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하면 대충 7개 항목만 설명드렸는데, 구속영장 발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고 관례에도 맞지 않고 여론에도 맞지 않는다, 또 국회의 뜻과도 어긋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방어권 보장을 했다가는 이재명이 용기 백배 해가지고 수사 재판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방어권 보장도 적용될 수가 없다는 점을 하나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